좋습니다. 그 공직감찰본부장님 앞에 잠깐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면 하겠습니다. 예, 등재 이전에 감사위원 2명을 찾아가서 동의를 확인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까 등재 이후라고 조은석 근데- 의원 이야기하셨는데 예, 제 예. 기억엔 등재 이전에 그러니까요. 수시로 갔습니다. 예, 그날은. 하여튼 가서 동의를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들고 간 그 문서가 149자 변경이 반영된 겁니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때 제가 문건은 갖고 가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149자가 가서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하신 예.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조은석 증인 나와주십시오. 다른 데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컴퓨터에 등재된 그 패싱 논란이 있는 문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149자 수정이 반영된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러면은 그게 열람을 안 해보셨는데 그게 그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하시고 언제 하셨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이 다른 사건 하나가 제가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 배당이 되면 이제 결제 대기함에 가서 그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결제 대기함에 가봤더니 이 권익위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거네요. 네, 그때 그 가서 컴퓨터 알게 내부에서 된 열어보시고 아신 거네요. 네. 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이 내용을 다른 위원들도 149자가 반영된 내용을 못 보셨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공개된 이후에 봤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주질의 답변 때 감사원장께서 3명의 감사위원이 찾아서 시행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 조감사위원도 주장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시행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시행되도록 놔두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시행되고 있는 문건을 감사위원들이 보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이나 결재라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감사위원들이 원장에게 와서 시행 절차 중단을 요구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중간에 다수의 감사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 이 주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제 갑니다.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고 감사국의 최고 간부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께서 6월 29일 국회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원장 포함해서 4명이 동의를 받았다. 이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가 예부 감사 나갔으면 아마 중징계로 부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 문건이 아닌 걸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형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위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봤는데 지금 문건이 없네요. 예. 여러 가지 뭐 특히 공문서 위조라든가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위조 등 공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관한 금지, 이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도 걸릴 것 같아요. 그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도 검토를 해보셨겠네요. 공수처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전히 남는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149자 수정이 경미한 수정이냐, 이 문제가 또 남아 있죠. 자, 첫째, 경미한 자꾸 수정의 경우에도 의결해야 되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도에 그 변경의결 사항의 열람 결제 생략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제가 저번에 그 의원님들께 그 소명서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예, 그래서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의결이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절차 하자입니다. 두 번째, 이게 과연 경미한 수정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 의원께서는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작성 경위를 사례로 들었어요. 이게 122자가 고쳐진 거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보면은 전현희 위원장 작성으로 되어 있어 별도 수정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권익위의 모 국장 문답 조사에 보면은 수정 과정이 있고 수행비서가 행정 광령과에 보낸 지 4시간 28분 후에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전현희 위원장이 결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최초의 문건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 과정이 무조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정 없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하는 이 문건은 아예 허위다. 지금 그런 주장하시는 거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감찰관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사에 자세가 안 돼 있고 결과도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몇 차례 그 간담회 하기 전에도 들어있어서 가져와서 빼라겠습니다. 잘못됐다. 간담회 때 전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감찰을 써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그런데도 이 뭐랄까 조사 결과 보고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나는 오히려 지금 감찰관이 범죄를 범했다고 봐요. 그 부분이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사 보고서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이런 진상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1분 단위로 해야지. 저한테 10분 주시겠습니까? 아까 10분 주신다고. 아니, 1분 지금 질의하시고. 아, 그럼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감찰관이 말씀했는데요. 아까 진상조사가 별표화되어 있는데 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심위원이 전달한 내용 그것이 의결 내용이냐 합의 사항이냐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은 제가 전달한 내용을 다 적고 그다음에 그것이 의결 내용에 포함되느냐 합의 사항 여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 그 부분이 다 의결 내용에 부합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탄원서 같은 부분은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은 그 주식 그 뭡니까 전현희 위원장 개인으로 돼 있는 거를 다른 위원님이 집단 탄원이 2차 가열하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뭡니까 통과돼 가지고 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마지막 정리가 전현희 위원장 개인으로 정리돼 있는 거를 다수가 한 것으로 집단이 한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갔고 그걸 그대로 제가 쓴 문안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한 것이고 그러다 감찰관이 말했듯이 그거 제 문안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밤 10시 반에 그 보내준 겁니다. 편의 작성을 위해서 실제 그 제가 전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내주겠다 이제 파일을 그래서 밤 10시 30 몇 분에 이 파일이 비서관을 통해서 이 사무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의결 내용과 달리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분이 이렇게 의결 내용과 달린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위원이 5개가 의결 내용과 다르다고 피드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이 전달한 것은 잘못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게 또 그렇습니다. 제가 그 1시 50분에 모였을 때 그 아까 미리 피드백한 분이 안 오고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3차 수정에 대해서 의결 내용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다른 분은 의결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근데 마침 그분이 도착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아 이건 의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피드백한 걸 작성해 오면은 그 다음에 이걸 논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결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되어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합의할 때 위원이 선임위원이죠. 그 오아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록을 봤습니다. 문답서를 보고 아 이건 주심위원님 말이 맞다 해가지고 주심위원 의견대로 고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로그인 기록 하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의결이라는 거는 문안 수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역시입니다. 특별히 문안을 확장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전달한 내용이 사실 역시 문안 수정과 배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합의사항 의결 내용과 다르다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2개 빼고는 21개 중에 19개를 의결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표에 정리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의결 내용이 다릅니까? 왜 사실 역시하로 됐습니다. 그럼 사실 역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위 2개 빼고는 다 의결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결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실태만을 적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실태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달했다고 표에 정리된 것은 다 실태에 관한 사실 역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이걸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지 뭐하지만은 많은 공직사는 많은 조사한 걸 보고 참관해보고 저도 해봤지만은 이런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냅니까? 대표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2분 남았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게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달한 이후에 합의사항을 전달한 이후에 수차례 사무처를 기망하여 시행 문안을 수정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달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차례 그 시행문을 고치라고 사무처를 기망하여 시행문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그 말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감찰관 조사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사하니까 여기 나와서 주심위원이 영토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1분 일- 들을게요. 내려도 죄송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약간 좀 진행이 좀 그랬는데 1분만 1분만 할게요. 뭐 위원장님 안 된다면 뭐 1분 네, 1분 하겠습니다.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찰관님 저 좀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아닙니다. 1분 하면 예, 감찰관님 아까 6월 9일 오후 5시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데드라인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 실무상 이제 네, 실무상 이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리 누가 사무처리 정했어요?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데드라인이었다며요. 6월 9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면서요. 실무자들이- 뭐 하면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제 어허. 일을 처리하려면 그게 왜 데드라인이냐고요. 그때가 그날 5시까지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대답을 무슨 이유가 하려고 있냐고요. 네네 그 기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네네 이유가 그리고 됩니까? 그 결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 그 대상 기관으로 통보하는데 또 이렇게 그 작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날 일과 중에 보내려면은 적어도 5시 정도는 맞춰줘야지. 네. 아니 답하는데 뭐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자 감찰관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남아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까?